시집살이라는 것이 없어진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 며느리를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요. 다만 그러한 가치관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기에 아닌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쿨하고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물 예단 간섭이 거의 없으셨고 상견례에서도 그저 저희만 잘 살면 바랄 게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시부모님께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전이지만 시부모님이랑 식사도 자주 했고 연락도 자주 드렸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기도 했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벌이 좋아 좋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기업에 입사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고 2년 정도 재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전문 자격증을 따고 공공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쉬는 동안 벌어둔 돈을 다 까먹었었고 재취업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사정이 있어 제가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지 못하신다고 하셨기에 저는 딱 3천만 원 들고 와 결혼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저보다는 학벌도 직업도 별로였지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경기도에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받았고 인사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고맙다고 전화를 따로 드리고 100만 원 정도 되는 고급 선물도 따로 해서 드렸으니까요. 집을 해주신 시아버지께서는 니들끼리 잘만 살면 됐다.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너라. 라고 해주셔서 코끝이 찡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저도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식사하며 지냈고 그러면서 아이도 하나 낳아 키우며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평일에는 혼자 큰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되었죠. 남편의 발령으로 인한 부재가 아마도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보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넌지시 물으시더군요. 이사요? 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같은 유치원 친구들이 많은 학교로 가는 게 아이 적응하기 좋거든요. 그래, 물론 아이 생각하면 옮기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 그 큰 집에 너랑 아이 단둘이서 사는데 너무 허전하진 않니? 지금 30평대인데 20평대로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구나. 아, 조금 더 평수를 줄여서요? 글쎄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소형 평수가 있긴 한데 아이 아빠가 3년 정도 후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돼서 다시 30평대 구하려면 집값도 그렇고 오히려 더 손해이지 않을까요? 시아버지는 저랑 아이 단둘이 30평대에 사는 게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작은 평수로 이사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지방에 터를 잡은 것도 아닌데 몇 년 뒤에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사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주말에 남편이 올라오고 또 아이 친구들도 가끔 초대하는데 30평 딱 좋거든요. 그리고 둘이 30평대에 사나 20평대에 사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 아버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처음으로 제 의견을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내내 거리며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렸거든요. 하지만 이사는 아이 문제도 걸려있기에 아이 엄마로서 저도 제 소신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찬물을 들이키시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나 같으면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아버님 집 내놓고 작은 데로 갈게요 라고 하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며 아버님을 말리셨고요. 여보, 내가 얘기하지 말랬잖아. 애들 잘 지내면 됐지 뭘. 아니, 그래도 며느리란 사람이 시부모 마음 헤아릴 줄도 알아야지. 너무하잖아. 아버님은 평소에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던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아버님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호통을 치시며 내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큰 집을 해준 것 같으냐? 내 아들도 잘 살으라 집 해준 거지.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은 지방 원룸 방 한 칸짜리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집 해준 애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으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현기증이 나더군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님은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 내외에게 해준 집부터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집에서 산 지 거의 7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저 익숙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시부모님께는 충분히 집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밥 사드리고 선물 정성껏 골라 드렸던 거고요. 용돈도 적지 않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생신 때마다 시부모님 각각 100만 원씩 넣어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집도 집이지만 제가 평소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순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니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수준으로 깜짝 놀랐고요. 그날 저희 아이도 할아버지가 호통치시는 모습에 놀라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분위기 안 좋게 식사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더니 한숨을 내쉬며 사실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발령 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님이 집 얘기부터 하셨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랑 손녀만 30평대에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니 집을 새를 지어 20평대나 10평대 작은 평수로 살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세입자 나가게 하고 원래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답니다. 아니면 시부모를 들어오라 시키게 하라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했고 그런 말 며느리한테 절대 하지 마시라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 큰 집에서 저랑 제 딸만 잘 지내고 있는 게 내내 배알이 꼴리셨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아둔한 탓일까요? 남편 얘기 듣고 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 시어머니께 전화드려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우시면서 그럴 필요 없으니 그 집에서 계속 살으라며 아버님 고집이 대단해 생각을 바꾸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님을 달래며 저도 속상하다고 했죠. 아버님은 며칠 뒤 저에게 장문의 문자로 언성 높인 건 미안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되 시부모에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잘하는 건 어떤 걸까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뵙고
안부 전하며 생신, 명절도 잘 챙겨드리는데 여기서 더 잘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전화드려 아버님의 의중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헛기침을 하며 남들은 생일날 되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 받는다더라. 난 물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치만 한 번쯤은 차려줘야 하지 않겠니? 결혼한 지 곧 있으면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네가 해준 계란 후라이 한번 해먹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요리를 잘 하진 못합니다. 결혼 전에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간단한 요리만 할 줄 알아요. 아이 이유식도 업체에서 사다 먹였어요. 이런 저를 누군가는 한심하다, 엄마도 아니다, 손가락질 하겠지만 요리에 재능도 없고 취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식사 이모님이 오셔서 반찬 만들어주고 가세요. 아이가 먹을 음식이다 보니 식재료에 돈 안 아끼고요.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월 500만 원 이상씩 버는데 그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저의 그런 점이 못 견딜 정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거고 어머님이 옆에서 요즘 애들 다 그런다. 우리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쁘지 않느냐 등의 말로 아버님을 말리셨다고 하네요. 전 꿈에도 몰랐고요. 제 남편도 요리 못하는데 제가 요리 못하는 게 무슨 큰 흠이 될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니셨던 겁니다. 평생을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식사로 대접받다 보니 아들이 마누라한테 아침도 못 얻어먹고 가고 며느리가 집에서 요리도 제대로 안 하고 사니 영 못마땅하셨던 거죠. 아무리 용돈을 드리고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드려도 아버님은 그저 제가 요리를 못한다는 이유, 시부모님께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 안 했다는 이유로 마음 한켠에 불만이 있으셨나 봅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억울한 면이 있기에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고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에 이사는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2, 3년은 이 집에서 버텨야 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버님 비위를 조금 맞춰드리자 싶더군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있을 아버님 생신에 제가 직접 요리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기분 좋게 준비하진 못했어요. 저는 정말 계란 후라이나 간단한 미소된장국 정도만 끓여본 사람인데 어떻게 생신상을 하루아침에 떡하니 준비하겠어요. 그래도 음식을 사지 않고 제가 직접 해보고자 인터넷 열심히 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미리 연습도 해보고요. 그렇게 생신 전날 잡채도 해놓고 미리 미역국도 푹 끓여놨습니다. 생신 당일날에는 밀폐 유나베를 하고 소고기도 20만 원어치 사다 놓았습니다. 나물 같은 것도 괜히 샀다가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니 그냥 제가 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시금치도 데쳐보고 야채전도 해봤네요. 남편은 밤에나 도착한다길래 남편도 없이 그렇게 한 상 차려놓고 시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어머님이 엄청 놀라워 하시더군요. 아버님도 이걸 정말 제가 다 했냐며 재차 물으셨고요. 그런데 상을 보시고 좀 실망스러워 하신 듯합니다. 아버님은 한 상 가득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잔치상을 기대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차린 건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 것에 비해 나온 결과물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시금치도 2단이나 낑낑거리며 데쳤는데 다 무치고 나니 2주먹밖에 안 되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저보고 고생 많이 했다, 대단하다 칭찬을 늘어 놓으셨지만 아버님은 그냥 별말 없이 수저를 드시더군요. 그리고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하신 듯
고기를 굽는 건 쉽지. 그냥 사다가 불판에 구우면 땡이잖아. 어른 생일상에 별로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그래도 등급 좋은 소고기로 20만 원어치나 사온 거라고 했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네 시어머니는 가족 생일날 되면 전날부터 고기 재워다가 갈비 해주고 그랬다. 갈비가 얼마나 어려운 음식인지 아니? 구울 때는 또 탈까봐 몇 번이나 뒤집어줘야 하는데. 아, 갈비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갈비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이 문제인 거지. 그래도 뭐 수고했다. 어머님이 하신 것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생신상에 실망하신 아버님은 그렇게 뚱한 채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거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마음 한켠에서는 해줘도 난리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 표정을 굳히고 있으려니 아버님이 저더러 한 소리 했다고 삐졌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안 좋은 소리만 하시니 기운이 빠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대한 것 같구나. 요즘은 며느리를 상전대우하는 게 신식이라길래 너한테 모진 소리 한 번 안 했다. 집 해주고 생일상 한 번 못 받아봤지만 꾹 참았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어머님이 바로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그동안 며느리돌이 못한 게 뭔데요? 요즘 세상에 아무리 근처에 산다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댁, 그것도 남편 없이 애 들쳐매고 혼자 찾아가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러세요. 연락도 자주 드리고 때마다 감사 인사며 안부 인사도 드리잖아요. 일하면서도요. 라고 따지니 아버님이 제 이런 모습에 너무 놀라셨는지 이까지 덜덜 떠시더군요. 아버님,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준 이하의 아내, 엄마, 며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가족에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 그건 아버님 욕심 아닐까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씩씩대기만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여시고는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집에 돈 하나 안 보탠 주제에 너 이따위로 굴 거면 내가 해준 집에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났고 시아버지께 정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2주 안에 짐 다 뺄 테니 알아서 부동산 내놓으시던지 맘대로 하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네 자식 생각은 안 하더냐. 이럴 때는 그냥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다. 나가랜다고 홀랑 또 나갈 생각을 해?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자식 생각 안 하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아들 가정은 평탄할 거라 생각하시나 보죠? 저 그냥 이혼하려고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모질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나름대로 아버님이랑 잘 풀어보자고 안 해본 요리까지 해가며 생신상 차려드렸는데 그놈의 갈비 하나 없다고 툴툴 드시는 거 보니 잘 지내긴 글렀네요. 저 집 안 해온 건 맞는데요. 남편보다 능력 있어서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아이 케어 혼자 다 하고 시부모님께 도리하며 살았다고요. 발령나서 홀로 원룸살이 할 아들보다 이 큰 집에서 동동거리며 혼자 애 키우고 이래야 하는 며느리 생각은 절대 생각 안 나시나 보죠? 제가 분노에 차서 아버님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말에 아버님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황당해 하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이사갈 준비해야 하니 시부모님께 나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향해 원망스런 잔소리를 하시며 우셨고 아버님은 가만히 서 계시다 나가시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와서 제 얘기 듣고 미안하다 빌다시피 사과를 했고 저는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더는 시부모님이랑 전처럼 못 지낼 것 같다고 이런 제가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전적으로 아버님이 실수했으니 시아버지 안 보고 사는 걸로 하고 이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울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 아버님에게 마구 따졌답니다. 집을 담보로 며느리한테 갑질할 생각이었다면 아들 처지부터 보고 판단하셔야 했다고요. 자기가 마누라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하는 아내, 며느리, 엄마가 어딨냐며 아버지 때문에 이혼당하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엄청 대들었다더군요. 저희는 결국 이사 갔어요. 아버님이 나중에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셨지만 저는 더는 그 집에 살기 싫더라고요. 제 능력으로 근처에 30평대 신축 아파트 대출 조금 낀 채로 매매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어머님이랑은 만나되 아버님이랑은 절대 안 보고요. 전화도 안 합니다. 명절에도 시댁은 안 찾아가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요. 아버님 모시면 문 절대 안 열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안 뵙고 산 지 지금 3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제가 매몰차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 속 시원해요. 아버님은 거의 화병이 나셨다고 하더군요. 괜히 한번 푸닥거리해서 잘난 며느리 기 좀 죽여보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으니까요. 남들은 시어머니한테 시댁 갑질 당한다던데 시아버지 갑질이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회복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아버님한테 며느리 돌이 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잘해드려도 욕을 먹으니 그냥 안 하고 사는 수밖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